두바이를 다녀온 50대 서산 주민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1차 검사를 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22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우라늄이 검출된 청양 정산 정수장의 수돗물을 마신 주민들이 건강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양군은 건강검진 결과 질병으로 판단할 만한 이상 증세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북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는 금강물을 끌어오는 도수로 가동을 검토 중입니다. 충남 지역 고졸 취업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추진합니다. 미래 신산업과 연계해 K-팝, 드론 학과 등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에서 50대 남성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국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일단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50대 남성 A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검사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진 판정은 20일 새벽에 나올 전망인데요. 보건당국은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2차에서 양성으로 받은 경우는 없다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해당 남성이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머물다가 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산시는 A씨가 지난 12일부터 5일간 아랍에미리트에 머물다 17일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A씨는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귀국한 이후 기침과 오한, 고열 등 증세를 보이다 19일 서산의료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이 메르스 의심 환자로 판단하고 20일 새벽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당국대학교 천안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A씨의 가족과 의료진 등 20여 명의 1차 접촉자들은 현재 집에서 격리된 상태로 보건소 측은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지난 7월 청양 우라늄 수돗물 사태 이후에 청양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군 청양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라늄이 검출된 정산정수장 수돗물 공급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산정수장 수돗물을 사용한 주민 2,900여 명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1,100여 명이 건강검진에 응했는데요. 그 결과 14.6%에 해당하는 146명의 주민이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간 기능 65명, 단백뇨 27명, 빈혈 34명, 심장 기능 38명이었습니다. 네. 결국 정산 정수장 우라늄 수돗물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줬다는 건가요? 청양군은 우라늄이 검출된 수돗물이 우려만큼 주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질병으로 판단할 만한 이상 증세는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그 근거로 우라늄 수돗물을 마신 주민들과 일반 검진을 받은 청양 주민들의 검사 결과를 연령대와 항목별로 비교 분석한 점을 들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일반 검진을 받은 청양군 내 성인 640여 명의 검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간 기능과 단백뇨, 빈혈 빈도는 오히려 정산 주민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 검사 중 크레아티닌 수치만 높게 나왔는데 이 역시 정상 수치보다 0.3에서 0.6mg 높은 수준으로 질병으로서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설명입니다. 청양군은 이상 증세를 보인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했고 6개월 뒤 희망자를 대상으로 2차 검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충남 지역 고졸 취업률이 해마다 감소하자 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과 개편에 나섰습니다. K-팝, 드론 학과 등 미래 신사업과 연계된 학과를 신설해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충남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입니다. 지난 2016년 54.2%를 기록했던 취업률은 지난해 30.6%까지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남도 교육청은 도내 22개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학과 개편을 실시해왔지만 취업률이 하락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앞으로 3년간 178억 원을 투입해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존감을 갖고 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 전문가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충남 직업계고 재구조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미래 신사업과 지역 주력 산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해당 산업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들과 연관된 학과로 개편이 추진됩니다.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한국기술교육대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연수를 실시하고 산업 전문가를 현장 교사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취업률뿐 아니라 취업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충남에서 2017년 기준 1년 이내 이직률이 고졸 이하는 45.9%에 달했고 월 평균 임금은 고졸이 대졸보다 156만 원이나 적었을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와 함께 고졸 채용 기업에 2년간 100명을 대상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시군의 취업 지원 전담자를 운영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보기에 어려울 만큼 영세한 기업들도 실제로 가보면 있고, 그리고 이제 쇳가루 날리고 뭐 작업 조건에, 그래서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충남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고용의 조건과 내용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교육과 글로벌 현장 학습을 확대하고 창업 동아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된 지 한 달하고 보름가량이 됐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간 관광객이 7월 한 달 동안만 지난해보다 4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19일부터는 대마도를 오가는 일부 항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행 배편이 전부인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여행 성수기지만 출국장이 텅 비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승객이 줄었다 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일본 여행을 외면하는 분위기 속에 대마도 2개 국제항구 중 하나인 이즈하라항 뱃길은 19일부로 전부 끊겼습니다. 대마도행 여객선 승선권을 판매하는 해운 회사들의 발급 창구는 이처럼 아예 문을 닫아버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자라는 일단 9월 말쯤에 넘는다고 돼 있어요. 몇 퍼센트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럽고 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부 노선에선 파격 특가 상품도 나왔지만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른 노선도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7일달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30%에서 35% 마이너스인데 8일달 이제 곧 제가 볼 때는 7, 80%. 사실상 관광객이 손님의 전부인 여객터미널 상점들은 폐점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반토막난 매출에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점도 있습니다. 중국적 경제는 보통 한 2,000명 정도 돼요. 요새는 한 500명. 그래서 지금 다 내놨어요. 8월 1일 날 해가지고 9월 30일 날 이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운행을 해봤자 임대료를 맞추기가 일단은 힘들고 그 다음에 평일 알바들 빨리 다 보냈고.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시작된 지난 7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일본을 오간 승객은 7만 1천여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3만 8천여 명 줄었습니다. 8월에는 감소세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일 기준 보령댐 저수율은 29.9%로 평년의 60% 수준이며 올해 강수량도 506mm로 평년의 56%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오는 26일부터 금강 백제보에서 물을 끌어오는 도수로 가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태안 영목항과 보령 원산도를 잇는 연륙교 임시 개통 여부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앞서 충남도가 추석 연휴에 연륙교가 임시 개통될 예정이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연륙교 접속도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신호등 등 각종 시설도 아직 설치되지 않아 임시 개통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목항과 원산도를 잇는 연륙교는 현재 공정률 96%로 오는 12월 말 완전 개통될 예정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추석을 앞두고 충청권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비성수기인 7월에서 8월 운영자금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대내외적 위기가 동시에 겹치면서 여느 때보다 추석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7월 대전충남 지역 기업 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7월 중 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64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업황 BSI보다 9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충청권 중소기업의 경기 침체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들의 추석 자금 마련은 예년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가 지역 7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에서 중소기업 52%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추석 필요자금은 평균 2억 8,990만 원이며 이 가운데 부족한 금액은 평균 1억 4,910만 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무려 51.4%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 연기나 납품대금 조기 회수, 금융기관 차입 등의 반복 행위로 인한 경영위기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상당수인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추석 자금 조달에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분위기로 번질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편화된 조달 지원 창구보단 범차원적인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7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일제 청산 이행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개정 대상 31개교 중 교가를 바꾼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안 고남초등학교를 포함해 12개교는 동문회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19개교는 여전히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김성태, 이홍렬, 김동진 등이 만든 교가를 여전히 부르고 있는데요. 학생생활 규정은 어떨까요? 교육청은 학생생활 규정 징계 항목에 백지동맹, 동맹휴학, 이적행위, 정치선동 같은 용어가 있는 학교 254개 교의 삭제,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 중 선도중과 삽교중을 포함해 51개 교만 개정을 완료했는데요. 나머지 203개 교는 삭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의 의지가 무색한 모양새가 된 건데요. 이 밖에도 덕목 중심 교훈이 담긴 학교 중 서천여중 포함 2개 교는 교육을 개정하거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 덕산중을 포함한 4개 교는 개정 의향만 밝혔습니다. 일본인 교장 사진 철거는 이행이 완료됐습니다. 충남에선 초등학교 23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5개 교 모두 29개 교에서 중앙 현관, 계단 벽면, 복도에 일본인 학교장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당진 순성초를 포함한 5개 교는 사진을 철거하고 역사관에 보관해 교육 자료로 활용 중입니다. 또 공주고를 포함한 22개 교는 별도 보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가의 경우 동문회나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홍성 지역 A학교 관계자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교가 변경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동문회의 동의가 쉽지 않다, 또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하는 건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행 점검을 위해 72개 교를 방문하고 컨설팅을 했지만 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는 건 사실이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교 구성원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9월에서 10월 중 추가 컨설팅을 통해 추가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이 내포 신도시의 고질적인 민원인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축사 3곳을 철거합니다. 홍부급에서 돼지 2,100여 마리를 사육하는 한 농장의 경우 최근 군과 협의를 마쳐 오는 10월까지 돈사를 비우고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50마리 규모의 젖소 농가도 이달 말까지 이전하고 젖소 200여 마리를 키우는 또 다른 농장은 현재 예산에 부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내포 신도시 반경 2km 내에는 25개 농가가 소와 돼지, 닭 등 12만 5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도와 군은 계속해서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제 지원과 분뇨 수거 사업 등을 추진해 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충남도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중고교생 식중독 환자의 약 72%가 개학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급식소 200여 곳, 급식 납품업체 80여 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충남도교육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청사 내에서 나랏꽃 사랑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무궁화 바로 알기 안내판 전시와 무궁화 꽃차 시음,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도 교육청은 2017년부터 무궁화 묘목 4만여 주 보급과 무궁화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관광 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 사례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여수 해상 케이블카를 방문하고 투자 사업비와 일일 평균 이용객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태안군은 350억 원 규모의 민자 공모를 통해 근흥면 신진도 일원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강소농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식이 20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교육생 34명 전원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9명은 유기농업과 원예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앞으로 교육용 텃밭 강사나 도시농업 관련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청양군이 9월 초까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 차고지 외 주거지역이나 도로변에 무단 주차한 차량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면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씩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낮 기온이 여전히 높아 더운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과 홍성, 청양이 22도, 서산과 태안, 예산이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29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뉴스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이 여전히 높아 냉방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